거짓골이네.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이런 데서 평생 썩어야 어울리는 여자지. 먼지 풀풀 날리는 폐염전 한복판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을 때 나는 직감했습니다. 15년을 종처럼 부려먹고 내쫓은 며느리가 어떻게 말라 죽어가는지 구경하러 온 거였죠. 차에서 내린 전 남편은 코를 막은 채 나를 짐승 보듯 훑어보았고 그의 옆에 선 내연녀는 하이힐로 내가 밤새 읽어놓은 흙더미를 비웃듯이 짓밟았습니다. 야, 정수진. 여기서 소금이나 핥고 사는 거야? 꼴 좋네.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깔깔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황량한 소금밭에 울려 퍼집니다. 내 청춘 전부를 바쳐 그 집안의 비밀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미각이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솥 앞을 지켰고 대소사에 수발까지 다 들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맛을 못 보는 요리사는 필요 없다는 차가운 파면뿐이었습니다. 위자료 대신 던져준 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소금기 절어 터진 이죽은 염전이었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꿈에도 상상 못하겠지. 당신들이 짓밟고 있는 이 칙칙한 진흙 아래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이건 평범한 소금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탐내는 액체 다이아몬드, 초고순도 리튬과 희귀, 미네랄이 이 땅 밑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던져준 이 폐염전이 사실은 당신들의 목줄을 죄어버릴 거대한 왕국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명가푸드 본사 대연회장에는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 뷰티 사업 선포식이 열린 성대한 밤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나는 주방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복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을 바친 며느리의 자리는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갑니다, 어머님. 시어머니 조 여사가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사람들 앞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진 15년 동안 부엌대기로 살며 만들어진 추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 좀 봐요. 우리 집 며느리는 손이 이래서 어디 내놓지도 못한다니까. 완전 농사꾼 손이 됐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화려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귀부인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조 여사가 나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직접 만든 거예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다음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얼굴 치장할 시간에 국물이나 젓는 스타일이라 참 복받은 시어머니죠. 제가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사모님이세요? 타고난 부엌대기시네. 조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 집안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와 함께 시조부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낡은 지질 보고서를 품에 안고 그 집을 나섰다는 사실을요. 당신들이 버린 소금밭이 당신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늪이 되어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서막을 올립니다. 와, 진짜 거짓골이네.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니까. 이런 데서 평생 썩어야 어울리는 여자지. 15년을 종처럼 부려먹고도 모자라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죽은 땅으로 나를 내쫓은 인간들. 먼지 풀풀 날리는 충청도 끝자락 폐염전. 한복판에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멈춰 섰을 때 나는 직감했습니다. 15년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내쫓은
며느리가 어떻게 말라 죽어가는지 구경하러 온 거였죠. 차 문이 열리자마자 진동하는 건 독한 명품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 지독한 소금기와 비린 갯벌 냄새를 뚫고 들어오는 그 이질적인 향기에 코가 시릴 정도였죠. 가장 먼저 내린 건 붉은 원피스를 입은 미라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키득거리는 그 눈빛에는 승리감과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와, 언니 여기서도 사람이 살긴 사네요. 난 무슨 축사 음악인 줄 알았네. 아이고, 거지 왕초가 다 됐네. 그 뒤를 따라 내린 시어머니 조 여사는 목에 두른 세 줄짜리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깔깔댔습니다. 그 목소리가 소금기 가득한 산골짜기 바람을 타고 내 고막을 찔렀습니다. 내 남편이었던 남자 민석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나를 무슨 더러운 짐승 보듯 훑어보더군요. 상간녀는 신고 온 10cm 하이힐로 내가 밤새 읽어놓은 갯벌 흙더미를 사정없이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흙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인 나를 보며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정수진, 너도 참 독하다. 이런 데서 소금기나 핥으면서 버티고 있다니. 그냥 빌지 그랬니?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으면 내가 서울 변두리에 월세방 하나는 구해줬을 텐데. 조 여사의 말에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얘 고집 아시잖아요. 지가 무슨 대단한 요리사라도 되는 줄 알고 까불다가 미각까지 잃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이런 땅이라도 주신 걸 감사해야지. 당신들은 알까요? 내가 여기서 보낸 지난 15년이 어떤 지옥이었는지. 명가푸드의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나는 이름 없는 유령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종가댁 수백 명의 제사 음식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부의 원천인 명가푸드의 히트 상품들 전부 내 손끝에서 나온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조 여사가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그 모든 레시피가 사실은 내 눈물과 땀으로 버무려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미각세포가 마비될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는 병실까지 찾아와 나를 다그쳤죠. 다음 주가 신제품 런칭인데 어디서 꾀병이냐며 맛도 못 보는 요리사는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내뱉던 그 차가운 목소리. 결국 민석은 내연녀를 집안으로 끌어들였고 나는 단돈 1원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 버려진 폐염전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거라도 주는 게 내 마지막 잡이다. 이 땅은 소금기가 너무 강해서 풀 한 포기도 못 키워. 평생 소금이나 파먹다가 죽으라는 뜻이지. 조 여사가 던진 등기부 등본을 들고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허연 소금기만 올라온 황무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내 품 안에는 돌아가신 시조부님이 몰래 쥐어주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땅은 죽은 땅이 아니다. 명가푸드 놈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보지 못하는 보물이 그 아래 잠들어 있어. 언젠가 내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될 거다. 지금 내 눈앞에서 깔깔거리며 내 작업복에 흙탕물을 튀기는 당신들. 내 손가락에 굳은 살을 보며 농사꾼 손이라고 비웃는 당신들은 꿈에도 상상 못하겠지. 당신들이 밟고 서 있는 이 삭막한 돌무더기와 진흙 아래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이곳은 단순히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찾는 핵심 자원, 초고순도 리튬과 희귀, 미네랄이 매장된 국내 유일의 노다지라는 사실을요. 조 여사가 들고 온 명품 백을 내 작업대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 도장 찍어. 이건 또 뭐예요? 묻는 내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게 냈습니다. 조 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죠. 너 우리 회사 약재 유통법인 대표로 이름 좀 올리자. 너 여기서 놀면 뭐하니? 이름만 빌려주면 내가 매달 쌀값은 보내주마. 그 계약서가 무엇인지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한성제약과 명가푸드가 결탁해버리는 불법 리베이트와 성분 조작의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는 더러운 덫이었죠. 모든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인 박연희가 진다. 2년 전 나를 버릴 때처럼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이용해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어머님, 정말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서류를 잘 볼 줄 몰라서요. 내 연기에 조 여사는 혀를 찼습니다. 무식한 게 약이지. 15년을 데리고 살았어도 머리는 안 크나 봐.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 나머지는 우리 민석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민석은 귀찮다는 듯 담배를 꼬물거리며 시선을 돌렸고 상관녀는 내 낡은 흙집 안을 들여다보며 코를 막았습니다. 어우, 냄새나. 언니, 이런 데서 살면 폐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호호.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덫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름을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찍은 이 도장이 나중에 그들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요. 벤츠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차 뒷유리 너머로 나를 비웃는 그들의 얼굴이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흙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깊게 팠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자 영롱한 빛을 내는 결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조부님이 말씀하신 액체 다이아몬드 그리고 리튬 원석이었습니다. 아버님 보셨나요? 저들이 제 인생을 짓밟고 부모님의 명예까지 더럽혔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신 이 땅이 이제 저들의 가증스러운 제국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겁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흘릴 눈물은 이미 소금밭의 소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 사냥꾼인 줄 알았던 저들이 먹잇감이 될 시간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당신들, 내일 아침 뉴스에서 만나게 될 내 이름 박연희가 어떤 공포로 다가갈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소금밭의 여왕이 이제 당신들의 목숨줄을 쥔 사채업자로 그리고 거대한 기업의 회장으로 당신들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명가푸드의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명망 있는 가문의 외아들 민석 씨와 결혼한다는 건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었죠. 하지만 대문을 넘는 순간부터 그곳은 집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그 집안의 그림자였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오로지 부엌대기 박연희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갓집의 1년은 제사로 시작해 제사로 끝났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돌아오는 제삿날이면 좋기 100명은 넘는 친척들이 몰려들었죠. 그 많은 음식을 오로지 내 손으로 다 해내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를 다듬고 수천 장의 전을 부치며 보낸 세월에
내 무릎과 허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조 여사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다며 종가 음식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개발한 레시피들이었습니다. 명가푸드가 지금처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내가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비법 소스들과 간편식 메뉴들 덕분이었습니다.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나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연구한 끝에 명가 특제 간장과 수제 고추장이 탄생했을 때 나는 그게 우리 가족의 영광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는 잔인했습니다. 신제품이 발표되는 날 카메라 앞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언제나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조 여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 여사를 전통의 맛을 잇는 명인이라 칭송했지만 진짜 주인인 나는 주방 구석에서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내 이름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나서면 집안 망신이라며 너는 그저 뒤에서 보조나 잘하면 된다고 입을 막았죠. 나는 명가푸드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회사니까 참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년 동안 뜨거운 김을 쐬고 매운 향에 노출되며 일해온 대가가 도구로 돌아왔습니다. 입안이 헐고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더니 서서히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미각 마비 증상이라며 당장 일을 쉬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조 여사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맛을 못 보는 요리사가 우리 집에 왜 필요하냐는 차가운 칼날 같은 말이었죠. 쓸모 없어진 도구는 버려야 한다는 그 표정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남편 민석의 태도도 돌변했습니다. 밖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미라라는 여자를 집안 행사까지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조 여사는 미라가 명문대 식품공학과 출신이라며 맛을 잃은 나 대신 명가푸드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내 연녀가 내 주방을 차지하고 내가 쓰던 조리 도구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던질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와 조롱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가푸드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었습니다. 조 여사와 민석은 회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미각을 잃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며느리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둔 민석은 내 손에 펜을 쥐어주며 협박했습니다.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가면 이 사건은 묻어주겠지만 거부하면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말이죠. 15년 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위자료는커녕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한 푼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인심 쓰는 척하며 충청도 끝자락에 있는 폐염전 등기부 등본 하나를 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소금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안 자라는 죽은 땅이니 거기 가서 소금처럼 짜게 살다가 죽으라는 저주와 함께였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고 밖으로 내던져진 내 혼수 가방들을 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유령의 세월을 반드시 피눈물로 돌려주겠다고요. 비 오는 날 낡은 트럭 하나에 짐을 싣고 내려온 폐염전은 참혹했습니다. 허연 소금기만 올라온 땅은 마치 내 망가진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조부님이 남기신 낡은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조 여사가 죽은 땅이라고 비웃으며 던져준 이 염전이 사실은 시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온 명가푸드의 가장 큰 비밀이었다는 것을요. 이 땅 밑에는 명가푸드의 레시피보다 수천 배는 더 가치 있는 희귀, 미네랄과 리튬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맛을 잃었다고 나를 버린 당신들, 하지만 나는 맛 대신 땅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15년 동안 당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요리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당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명가푸드의 모든 성공 신화는 나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막의 성일 뿐입니다. 이제 그 성을 하나씩 무너뜨려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했던 맛의 유령 박연희가 어떻게 당신들의 숨통을 조여가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뜨자 폐염전의 참혹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허연 소금기가 말라붙은 땅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조 여사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소금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안 자라는 죽은 땅이니 거기서 소금처럼 짜게 살다가 죽어라. 나는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을 죽어라 일만 하다 버려진 내 인생이 이 황량한 소금밭과 다를 게 뭔가 싶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문득 짐가방 깊숙이 넣어둔 시조부님의 낡은 일기장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혼미한 정신으로 내 손에 꼭 쥐어주셨던 그 작은 수첩.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흘려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이 땅은 조 여사가 아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 명가푸드 놈들의 탐욕이 닿지 못하게 내가 숨겨둔 마지막 보루란다. 언젠가 내가 이 땅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날이 올 거다. 부디 이 땅을 지켜다오. 아버님, 도대체 무엇을 지키란 말씀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소금기 머금은 진흙뿐인데 나는 답답한 마음에 맨손으로 바닥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의 서름이 북받쳐 올라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뭉글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일반적인 흙이나 소금 결정과는 다른 묘하게 푸른빛이 도는 끈적한 액체 괴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햇빛을 받자 그 물질은 마치 보석처럼 오묘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웬 젊은 여자가 무덤이라도 파는 줄 알았네. 등 뒤에서 들려온 걸걸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에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 한 명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폐광산 관리인으로 일한다는 강영감이었습니다. 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 땅 제가 파보는 거니까. 하지만 강영감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푸른 진흙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돋보기 너머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봐, 그거 어디서 났어? 강영감이 다짜고짜 내 손을 잡아채더니 그 진흙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고는 혀끝으로 살짝 막까지 보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거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최 회장 그 양반 진짜 독사 같은 사람이었구먼. 이걸 여태 숨기고 있었다니. 영감님,
도대체 그게 뭔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급하게 묻자 강 영감은 정색하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세댁 아니지. 이제 땅 주인이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잘 들어요. 이건 그냥 소금 국물이 아니야. 노다지라고 노다지. 강 영감은 나를 자신의 낡은 컨테이너 막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지질도와 암석 샘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지도를 펼치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강 영감은 과거 국질자원연구소에서 일했던 지질학자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염전지대는 단순한 소금밭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년 전 바다가 융기하고 퇴적되면서 형성된 특수한 지질 구조로 일반 해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농축된 희귀 미네랄과 리튬 성분이 지하수에 녹아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석유보다 귀하다는 게 뭔지 알지?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이야. 전기차 배터리부터 최첨단 반도체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그런데 이 땅 밑에 흐르는 염수에는 그 리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농축되어 있어. 게다가 최고급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희귀 미네랄까지 그득하다고. 이건 그냥 염전이 아니야. 액체 다이아몬드가 흐르는 강이지. 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조부님의 일기장 속 문구가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땅의 가치를. 조 여사가 알면 당장 팔아치워 자기 뱃속을 채울까봐 일부러 쓸모없는 폐염전으로 위장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유일하게 믿었던 며느리인 나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남기신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맛을 잃어가며 부엌대기로 살았던 내 인생이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와 민석이 비웃으며 던져준 이 죽은 땅이 사실은 그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무기였다니. 강 영감이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최 회장이 왜 이 땅을 자네한테 줬는지 이제 알겠나? 멍청한 자식들 손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자네가 이걸로 세상을 뒤집어 보라는 뜻이었겠지. 자, 이제 어쩔 텐가? 여기서 소금이나 캐면서 늙어 죽을 텐가? 아니면 이 액체 다이아몬드로 저 바깥 세상에 복수라도 해볼 텐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퍼올리는지,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전부 다 알려주세요. 강 영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눈빛이 이제야 좀 살아있네. 내가 죽기 전에 제자 하나는 제대로 키워보겠구먼. 그날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명가푸드의 유령 박연희가 아니었습니다. 소금 사막의 여왕, 이 거대한 보물 창고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작업복을 단단히 여미고 다시 염전 한복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발밑에서 출렁이는 저 검푸른 진흙이 이제는 황금 물결처럼 보였습니다. 두고 봐, 조 여사. 그리고 김민석. 당신들이 버린 이 소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들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야. 내 미각을 앗아간 데가 이 땅이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복수를 위한 자금은 이미 내 발밑에 차고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이미 돈 냄새와 권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가푸드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바이오 뷰티 라인, 리퀴드 테라피의 런칭쇼가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행사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조 여사와 민석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원재료 공급처인 세계 1위 미네랄 기업 S-스테라의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장의 사인 하나면 명가푸드의 부도 위기는 단숨에 해결될 텐데 말이죠. 민석은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S-스테라 회장님 진짜 오시는 거 맞겠죠? 그분 없으면 우리 오늘 발표하는 거 다 사기극 되는 겁니다. 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오겠지. 우리 명가푸드가 어떤 집안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종가 전통을 잘 아는 파트너가 어디 있다고 감이 안 오겠니? 하지만 조 여사의 목소리도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편 VIP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점퍼에 진흙이 묻은 바지,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을 두른 채 커다란 짐 꾸러미를 든 나였습니다. 조 여사가 눈등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정수진,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니? 민석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아, 미쳤어? 오늘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날인데 내까짓게 여길 왜 와? 당장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뒤를 따르던 미라도 코를 막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언니, 소금밭에서 소금이나 캘 것이지 여기까지 흙탕물을 묻히러 오면 어떡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언니 몸에서 나는 비린내 맡으면 기절하겠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김민석 씨. 제가 오늘 드릴 선물이 있어서 왔거든요. 15년 동안 부려먹은 데가, 그리고 당신들이 준 그 죽은 땅의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조 여사가 내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선물? 내까짓게 줄 수 있는 건 저주밖에 더 있니? 경비 어디 있어? 당장 이 거지 같은 년 끌어내.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내 양팔을 붙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수십 명이 일렬로 달려와 보안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나를 향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 여사와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회장님? 누구더러 회장님이라는 거야? 민석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정수진. 돈 주고 연기자라도 고용했니?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나는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작업복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낡은 점퍼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안에서 드러난 건 최고급 실크로 제작된 검은색 수트였습니다.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벗어 던지자 우아하게 정돈된 단발머리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조 여사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S-스테라 글로벌 회장 박연희. 조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박연희? 내가 S-스테라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그 땅은 소금기밖에 없는 죽은 땅이었단 말이야. 민석은 뒷걸음질을 치다 뒤에 있던 화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수진아, 너. 내가 어떻게. 그때 런칭쇼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볼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오늘 명가푸드의 운명을 바꿀 최고의 파트너, 전 세계 미네랄 시장의 정점인 S-스테라의 박연희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조 여사와 민석을 차갑게 훑어본 뒤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조 여사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무대 위 마이크 앞에 선 나는 환하게 터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스테라 회장 박연희입니다. 오늘 명가푸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리퀴드 테라피 제품들 참 화려하더군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조 여사가 들고 있던 신제품 샘플을 가리켰습니다. 명가푸드가 공급받기로 했던 S-스테라의 희귀 미네랄 원액, 그 계약은 오늘부로 전면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여사가 무대 밑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수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가푸드는 15년 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원재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기술을 갈취해 온 부도덕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S-스테라의 모든 기술과 자본은 앞으로 명가푸드가 아닌 정직한 기업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민석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내 수행 비서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수진아, 살려줘. 우리 이거 안 되면 망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미라도 옆에서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는 마이크를 잡고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유령으로 살게 한 당신들, 내 미각을 앗아가고 죽은 땅으로 내쫓은 당신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당신들이 비웃으며 던져준 그 소금 기절은 땅 밑에서 리튬과 미네랄이 터져 나올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그 발판을 통째로 무너뜨려 주겠다고요. 나는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기자들을 향해 펼쳐 보였습니다. 명가푸드의 지난 10년간의 분식 회계와 성분 조작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조 여사님이 제 이름으로 만든 불법 유통법인의 실체도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조 여사는 거품을 물듯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조 여사와 민석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들의 비참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30년 전 시집올 때처럼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이 화려한 연회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대를 내려오며 조 여사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버린 그 흙바닥에서 평생 당신 죄나 씹어드세요. 소금보다 더 짠 눈물을 흘리게 해드릴 테니까요. 나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명가푸드의 제국이 무너지는 굉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15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끝이 아니라 저들을 말려 죽일 긴 고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가푸드는 그날 이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꺼졌고 15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김민석은 공금 횡령과 성분 조작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미라 역시 공범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던 여자가 이제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청소를 하며 평생을 보내게 된 것이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건 조 여사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조 여사는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평생을 남들 위해 군림하며 우아함을 떨던 여자가 이제는 거리를 헤매며
소금 한 줌을 찾아 울부짖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 여사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옮겨 결국 충청도 끝자락 폐염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나를 내쫓으며 굶어 죽으라고 저주했던 바로 그 땅 말입니다. 그녀는 허연 소금기가 올라온 진흙바닥에 앉아 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금이야, 다 내 거라고 우적우적 흙을 씹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가장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나는 리무진을 타고 그 옆을 지나가다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려 그녀의 발치에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사탕 한 알을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버린 그 흙바닥에서 평생 당신의 죄나 씹어 드세요. 소금보다 더 짠 눈물을 흘리며 말입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위로 향했습니다. 시조부님의 묘소가 있는 그곳에는 이제 죽은 땅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식모라 불리고 유령이라 불렸던 박연희가 아니라 당당한 제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님이 지켜주신 이 땅이 저를 살렸습니다. 묘비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폐염전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미네랄 연구소와 무료 한방병원이 들어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저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지붕이 되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하늘은 정직한 땀방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의 인내 끝에 자신의 이름을 찾은 연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소금밭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은 척박한 시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흙 아래에는 여러분만의 보물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